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오늘 장세가 많이 회복되어지는 듯해 포모 증후군이 생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포모 증후군이란 내가 안 탔는데 그냥 떠나버릴 것 같고 그리곤 계속 쳐다보다가 계속 코인이 올라가니 매수를 한다. 신기하게 매수하자마자 폭락하는 코인, 그리고 무서워서 손절, 그리고 삭제되는 나의 시드. 매번 반복되는 행위지만 고쳐지지 못하는 습관이죠. 부디 이런 습관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다들 궁금해하시는 저의 코인 매수 매도 관점 공유드리고 오늘의 이슈사항 몇 가지 전달 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정주행 부탁드리며 저는 아직 장이 회복되었다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구독만 하시면 빠르게 영상 알림 받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예정이니 알람 설정까지 꼭 하시고요. 여유 있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까지 하신 뒤 단톡방 링크 확인하시고 접속 부탁드리며, 가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텔레그램도 있습니다. 꼭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실시간 브리핑 받으세요. 어젯밤부터 상승세를 보여주며 37K까지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이전처럼 39,000달러까지 안착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4만 달러까지 확실히 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저항이 아닌 지지로 바꿔주는 그림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차트도 차트지만 언론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렌 버핏이던 아마존이던 아니면 테슬라던 강력한 언론 한 방이 나와 주어야 2월 8일처럼 강력한 장대 양봉 출현이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37K 39,000달러라고 하시면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37K 즉 37,000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4,1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김프까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37,000달러가 얼마야, 37K가 얼마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악재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최근 평균 입금량도 증가하였고 하락할 포인트가 여전히 다분합니다. 저는 오전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보단 매도의 계획을 잡고 있으며 현금 포지션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 확인하시고 자세하고 길게 말해 놨으니 혹 시간 나시는 코리니 분들은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더 더미넌스의 경우 3.9 라인 때 반등 없이 하락해 주는 게 좋은 그림이며, 결국 주요 반등 구간인 3.55까지는 깨줘야 단기간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잘 체크하면서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마이크 맥클론이 비트코인이 2만 달러보다 4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는데요. 저 또한 이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확률에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는 확률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2만 달러에서 머무를 확률이 높을지 4만 달러에서 머무를 확률이 높을지 과연 어떤 확률에 본인은 투자하고 계신가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기사네요. 그리고 이분의 트윗에 첨부된 차트를 보면은 2020년 3월 암호화폐 시장이 반격했던 바닥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마이크 맥글로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증가 패턴에 따른다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그의 견해를 표명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이번 이더리움은 탈비트의 가능성이 높으며 큰 상승세를 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중국 칭하이성 암호화폐 채굴 전면 금지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발 악재 뉴스, 특히 암호화폐 채굴 전면 금지는 악재 뉴스로 보이지만 장기론 호재라고 계속 말씀드리며, 오히려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와도 비트코인은 오르잖아요. 계속 얻어맞다 보면 무뎌지는 걸까요? 크게 비트코인이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 가능 지역 확대. 저는 이 기사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건 뭔가 구멍이 보이는데요. 은행에서 대출받고 그 대출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현금으로 다른 데 사용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서비스가 더 견고해지겠지만 아직은 뭔가 허술해 보이는 게 몇 가지 보이네요. 마치 10년 전, 20년 전 1,000만 원이 있으면 그 돈을 7천만 원, 1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거랑 비슷하죠. 무슨 말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면 은행에서 1,000만 원을 그대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은행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대출을 받은 뒤 바로 다른 은행을 가서 그 돈을 또 대출받고 계속 반복해서 1,000만 원으로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을 대출받을 수 있었어요. 깊게 얘기하면 이 대출한 또 7천, 5천으로 몇 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맹점이 있었는데 무튼 비트코인 담보로 대출 서비스가 계속 나와주는 건 그만큼 자산의 가치로 인정해주는 거니까 우리에겐 호재 중 호재입니다. 금융위 10일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두 번째 만남. 이 만남은 간담회보다 미팅의 성격이 가깝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잡코인 홀더분들은 계속 긴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든 금융위에서 시세 조작이 너무 쉬운 잡코인은 상장 폐지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당장 상패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럼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극심할 거고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걸 호재로 작용, 세력들은 나가기 전 한탕 해먹을 확률이 높겠죠. 잡코인 홀더분들은 항상 주시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연준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했을지도 라는 기사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간접적으로 투자했을지도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연준이 아직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마이크로 스트레이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투자한 사례가 많은데요. 이것 또한 매우 모순되어 보이죠. 어제 큰 이슈였던 워렌 버핏 형님이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상당히 오버랩되는데 참 웃겨요. 바이든 특별 보좌관은 그렇게 비트코인을 욕하더니 막상 까보니 비트코인 100만 장자라더라고요. 참 너무들 합니다. 우리는 기사에 속지 말고 유명 인사들의 말을 다르게 해석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력이 가장 가지고 놀기 쉬운 게 미디어니까요. 네, 좋은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2018년도 때 올라왔던 글인데 저 나름대로 조금 변경해서 읽고 변형해서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포기할 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과 직장 동료들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같이 하고 있는 투자자들 아니면 카카오톡방 아니면 그룹톡방 뭐든 3, 3, 5 모여서 힘들다는 푸념을 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이 무엇이 필요할 때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면 투자는 성공할 수 없죠. 세상이 무너져도 쏟다고 하듯이 전쟁통에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된 회사도 있고요. 위기는 관점이라고 봐요. 위기를 위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는 관점 차이고 각자 개인의 판단이죠. 한마디 더 붙인다면 주변에 비관론을 설파하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비관론자들의 냉철한 분석력과 그 논리로 무장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 비판하기란 더 쉬워요. 비관론의 논리는 통쾌할지 몰라요. 그 논리들이 되게 시원하고 속 시원하고 통쾌할지 모르나 그러면 그 비관론은 얻을 게 있나요? 예를 들어 크립토 시장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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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 근데 이걸 계속 들어도 얻는 건 우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 시장을 그 얘기를 듣고 떠날 거라면 떠나는 건 얻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통쾌할지 모르나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나의 마음을 위축시킬 뿐이에요. 비관적인 전망에 빠져들면 우선 내가 가진 것을 돌아봐야 돼요. 빠져들지 말고 우선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고 내 시드가 얼마나 남았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있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냉철하게 이 시장을 눈으로 바라본다면 반드시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데드캣 바운스든 어떤 것이든 마냥 떨어지고 마냥 올라가는 건 없듯이 크게 떨어진다면 기회는 있어요. 다만 어떻게 바라보라고 그랬죠?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해요.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론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봅니다. 이것은 윈스턴 처칠의 말이거든요.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서조차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론자들은 어려움에서도 기회를 본다는 말이에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 기회와 친하지 않을 뿐이고 위기라고 비관론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알겠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도망가세요. 그럼 도망가는 게 답이면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고 유튜브 볼 이유도 없고 업비트 차트 볼 이유도 없고 현업에 돌아가서 잘 생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없다면 멀리 하세요. 근데 질문에 명쾌한 답이 있으면은 그거를 수긍하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떠나면 됩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냉철하고 실천하는 긍정론자가 이 시장에 살아남을 거예요. 이 시장을 떠나는 거는 패배한 거잖아요. 그쵸? 떠나면 패배한 거죠. 만약에 돈을 따고 갔으면은, 돈을 벌고 갔으면은 뭐 승리자일 수도 있겠으나 100명 중에 99명은 아마 잃고 갈 거예요. 지금 떠나시는 분들은. 냉철하게 실천하는 긍정론자가 살아남을 거고, 제가 말하는 건 이렇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긍정회로로만 돌리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긍정회로로 돌리지 않아요. 왜? 제가 현금을 74%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저번에도 전량 매도도 하고 싶었었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 방식에 갇히고 있다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부정적인 건 긍정적이건 편향적 사고 방식에 갇혀 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 두 개에 치우쳐서 빠지면 안 돼요. 부정적인 시각도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긍정적인 시각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관을 세우시고 이 시장을 떠나지 않을 거고 난 여기서 이길 거고 싸울 거고 맞서 싸울 거다 하시면은 냉철하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너무 우리가 비관론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자 이 시장을. 저는 진짜 윈스턴 처칠이 말한 게 정말 좀 뇌리에 꽂히더라고요.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론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뭐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사업이 힘들어지고 할 때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되게 열심히 싸워왔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무너진 적도 없고 한 번도. 제가 희한한 게 사업이 망해본 적이 없어요. 다 어렵다 어렵다 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도 저는 기회를 봤거든요. 저는 사업이 망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희망회로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희망회로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이 하락하고 폭락한다 해서 영상을 게을리 올리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질 높은 영상을 만들려 노력하겠습니다. 구독만 누르신다면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수 없으니 꼭 종 표시에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길 바랍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소식 받아보시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멤버십이랑 별 차이가 없는 텔레그램 방을 가입해 두시길 바랍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꼭 들어와서 실시간 정보와 브리핑 받아보세요. 영상 더 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시드가 나날이 복사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